어느 시골에 일찍이 홀로 된 청산 과부가 살았다. 과부의 소원은 도깨비와 한번 친해져 보고 싶었다. 도깨비와 친해지면 무슨 소원이든 들어준다지만 비위를 거슬리기만 하면 논밭의 곡식은 거꾸로 휘겨지고 소뚜껑이 날아다니는 병괴가 일어난다고 하니 아무나 쉽게 도깨비와 친해질 수도 없고 우연한 기회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이 과부도 우연한 기회를 기다렸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과부는 홀로 방에 앉아 바느질을 하는데 도깨비가 찾아와 이상한 물건을 방 안에 훌쩍 던져주고 가는 것이었다. 과부는 놀라 가만히 들여다보니 그것은 마치 큼직한 남자의 약물, 성기와 같은 것이었다. 과부는 내심 도깨비가 나를 동정하는구나 생각하며 그것을 손에 쥐고 들여다보며 이것은 대체 무엇에 쓰는 것일까? 혼잣말로 중얼거리자 그것은 갑자기 건장한 총각으로 변하더니 불문곡직하고 이유를 대지 않고 과부에게 달려들어 겁간을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일이 다 끝나자 총각은 다시 한 개의 약물로 변해버린 것이다. 과부는 이러한 병괴가 일면으로 두렵기도 하지만 그 신기한 조화에 놀라고도 기뻤다. 그 후부터는 생각날 때마다 약물을 잡고 재미를 볼 수 있으니 세상에 이보다 더 귀한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여 장롱 속 깊숙이 넣어두었다가 필요할 때가 되면 그놈을 끄집어내어 이것은 대체 무엇에 쓰는 것일까 하며 즉시 총각으로 변하여 그 소외를 풀어주니 그 이후부터 과부는 비로소 새의 광명을 찾았고 세상에 사는 기쁨을 얻을 수 있었으므로 언제나 회색이 얼굴에 넘쳐 흘렀다. 하루는 멀리 볼 일이 생겨 이웃 과부에게 집을 부탁하고 떠났는데 과부 집에 이리저리 둘러보다가 장롱 속 이상한 물건이 있어 자세히 보니 마치 남자의 약물 같았다. 하지만 아무리 봐도 이놈으로 재미를 볼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았다. 그래서 이것은 대체 무엇에 쓰는 것일까 하고 말이 미쳐 입가에 떨어지기도 전에 기다렸다는 듯 이놈은 갑자기 건장한 총각으로 변하여 떨고 있는 과부를 다짜고짜 끄집어 엎어서 행간을 하더니 성관계 일이 끝나자마자 총각은 온데간데 없고 처음에 그 약물만 있었다. 과부는 모처럼 당하는 일이라 즐거워야 했으나 두렵고 놀래서 약물을 장롱에 집어넣고 집으로 돌아갔다. 시간이 지나자 호기심이 생겼는데 다음날 아침이 되자마자 장롱문을 열고 그놈을 끄집어내고 들고 어제와 같은 말을 하니 다시 그 총각이 나타나 행간을 하는데 그 재미는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며칠 뒤 주인 과부가 돌아왔고 옆집 과부는 그간의 일을 서로 나누면서 하룻밤만 빌려줄 수 없냐 간청하였으나 도저히 들어주지 않자 두 과부는 좋지 않은 말이 몇 마디 오가더니 이내 싸움이 벌어져 죽기 살기로 싸웠다. 소문이 고을 원님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고 원님은 어디 세상에 그럴 리가 있겠느냐. 귀신이란 원래 심신에서부터 생기는 것이고 도깨비란 정신이 부실하여 헛것이 보이는 것인데 혀를 차며 두 과부를 불러 그 물건을 가져오라고 하였다. 모양은 틀림없이 소문과 같았고 궁금하고 답답한 나머지 원님은 이것은 대체 무엇에 쓰는 것일까 라고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그러자 약물은 총각으로 변하여 다짜고짜 높이에 앉아있는 원님에게 달려들어 여러 사람이 보는 가운데 행간을 하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다. 원님은 놀랍고 한편으로 창피하였으나 어찌할 도리가 없어 이 사실을 자세히 적어 장계와 약물을 함께 가명으로 보내왔다. 감사가 이 물건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이상하기는 하나 그럴 리가 있겠느냐. 아마도 원이 미쳤거나 실성하였겠지 하고 들여다보며 그럼 이것은 대체 무엇에 쓰는 것일까? 라고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그랬더니 역시 그 말을 채 다 하기도 전에 더벅머리 총각이 나타나 사람들이 있건 말건 다짜고짜 감사를 엎어놓고 행간을 하더니 일이 끝나자마자 본래로 돌아갔다. 감사는 괘씸하고 분이 머리 끝까지 차올라 이 요물을 불에 태워버려라 하고 시켰으나 모닥불에 넣어도 타지도 않고 녹지도 않고 다시 끄집어내어 펄펄 끓는 물에 넣었으나 삶아지지도 익지도 않았다. 그러자 감사는 하는 수 없이 모든 것을 단념하고 조물주가 불쌍한 과부를 위해 이런 것을 만들었는가 보다 생각하고 그것을 과부에게 다시 돌려주었다.